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25일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귀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설 쇠로 또 명절 쇠로 아니면 또 여행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더라고요. 또 반대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명절은 왔고, 또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푸근하게 설 명절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골치 아픈 거, 특히 정치권에 관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적질은 민주당입니다. 역시 민주당을 지적을 안 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요. 저희 방송에서는 민주당 지적을 제일 기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말 이제 자기네의 해오던 것도 다 버려버리고 다른 가면을 이렇게 완전히 쓰고, 국민들한테 이제 구라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구라입니다. 구라. 아니, 자기네가 언제부터 이게 무슨 실용주의 노선이니 우파 오른쪽에 서서 그런 정책들을 내놓은 적이 언제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지, 참 이거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넘어서 가증스럽습니다, 진짜. 민주당 답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배만 얘기했었잖아요. 분배. 그런 사회주의적인,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공산당에 있을 법한 그런 노선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물론 분배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가 있어야지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복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보면 가끔가다 놀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해주나?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또 기본소득이니 뭐니 그런 거 외쳤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 자기네가 할 거라고. 국민 기본소득 한다고 어쩌고 되도 않는 소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기초수급자니 또 의료보험 정책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과한 겁니다. 그걸 받으시는 분들은 제 말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나라 살림의 형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사탕 하나 던져주듯이 국민 기본소득 이렇게 해놓고 더 이제 환심을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뭔가 계산하고, 그러니까 수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수입 지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수입 지출 안 맞추고 그냥 막 떠드는 겁니다. 그냥 달콤한 말, 사탕 발림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신경 안 쓰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국가 살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사탕 발림 해가지고 자기네가 무조건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폐해가. 그런 잘못된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다 드러나서 우리가 그거 실제로 체감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써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워낙 급하니까 지지율이 지금 뭐냐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니까 이제는 기본소득 얘기 안 하고 기업 성장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네가 언제부터 무슨 뭐 기업 성장에 신경을 썼다고 기업을 못 잡아먹어도 안달이었었는데 기업 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 또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노란봉투법은 왜 합니까 그러면? 아니 기업이 살아야 된다며. 기업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놓지 못하는 게 이 민주당의 이 기본 이 지지층에는 민주노총이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동부연합이니 뭐 이런 강성 민주노총 그 노동조합들이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그러니까 그걸 또 쉽게 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으쌰으쌰해서 계속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자기네 그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민주당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제 이 판이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판이 되니까 자기네 무슨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기업이 살아야 된다. 기업이 살아야지만이 그 뭐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복지와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맞지요.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이 살아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 맨날 그 파업하라고 선동하고 그 뭐 노동시간 보장하라 그러고 뭐 40시간 뭐 어기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중대재해법 그거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긴 맞아요.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근데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그 사장까지 그 기업의 주인까지 깜빵 보내야 된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너무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 게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는 거는 우리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도를 지켜야 되는 거죠. 네? 합리적으로. 네? 그 합리라는 게 뭡니까? 그 이치에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뒤로 호박씨 깐다는 얘기 알잖아요, 우리. 뒤로 호박씨 까는 거예요, 이게 뒤로.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뭐 자기네가 노선이 바뀐 것 같이 싹 얘기해놓고 뒤로는 할 짓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어떤 때 보면 또 잘 살아요. 또 그런 그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잘 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알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근데 그거는 일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나 이렇게 한두 명 볼 수 있는 거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정치권이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살림 또 우리나라의 뭐 그 운명 뭐 정책 이런 것들을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부분이 아니라고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경제활동도 하고 뭐 일반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 계속될지도 모르고 어떤 정책이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게끔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가 뭐 입법기관이네 이러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증스럽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요새 뭐 보면 이재명 대표님 뭐 그 딸랑이들 보면 여기다가 태극기 딱 달고 다니더라고요. 태극기. 가슴 여기 배지 다는 데 있잖아요. 왜? 거기다가 그 국회의원 배지 안 달고 태극기 달고 다녀요. 그런 게 위선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린 사람 찾아가지도 않아요.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해요. 우리 뭐 연평도에서 뭐 우리 잔병들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희생됐잖아요. 이게 순국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순국. 그러면 우리 뭐 행사할 때 그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지켰던 거죠. 그 사람들의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토대가 이렇게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자유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뭔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이래서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수가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거기에 참석을 안 해요.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 안 한다고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갑니다. 노동 현장, 집회 현장에 가요. 거기 가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을 아주 못된 사람 취급을 합니다. 현실 인식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그
경제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안 가린다면서요. 그런데 자기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일본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노선이었었어요. 정책이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미국을 상종 못할 나라로 취급을 했었다니까요. 일본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쉐쉐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우리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사람은 일본하고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하고 또 벌어들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하고 벌어들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또 유럽하고 벌어들이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이 세계적인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거죠. 여러 나라들하고 거래를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토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을 상종 못할 것 같이 취급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 딸 자식은 미국으로 다 유학 보내고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미국하고 협력은 뭐 중대한 과제입니다. 어떤 이런 똥나발 불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뭐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 모양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뭐 입안에 먹고 사는 게 더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념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그 좌파 이념 있잖아요. 왜? 그 사회주의 같은 그런 이념 있잖아요. 그런 걸 맨날 부르짖던 사람들이 지금 워낙 급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똥줄이 타니까 싹 돌아서서 분치를 다시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이런 개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잖아요. 바로 또 분치를 다시 합니다. 아수라잖아요. 아수라. 두 얼굴. 자기네 목적을 달성된다 하면은 100%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뭐 미국 좋아한다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 이게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비호감 1위입니다. 1위. 그것도 무슨 뭐 20, 30%가 아니라 50% 가까이 비호감 1위예요. 어떤 데는 50%도 넘었어요. 비호감.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싹 변장을 하고 우리 앞에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속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일 계속해서 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후쿠시마 그 방류한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방류하는 날 횟집 가갖고 회식하고. 아니 그런 결기가 있어야죠. 엊그저께 이 사람들 보니까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기 뭐 헌재에서 씩씩 웃으면서 뭐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하고 얘기했다고 또 그거 트집 잡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웃을 때냐고. 국민들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거기서 웃음이 나와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표 시실 쪼개면서 나오는 거는 그건 무슨 웃음입니까? 그러면 말도 안 나오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비굴한 웃음 보이면서 네? 그거 나오고 그렇게 웃은 웃음은 그거는 무슨 웃음으로 얘기할 겁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누구 잘잘못이 없는 거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뭐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감히 예상해 보건데 트럼프 앞에 가면 말도 못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고 뭔가 마음을 열어서 뭐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 몇 마디 사탕 몇 개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인정하고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재명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단한 착각이고 대단한 그 생각의 오류입니다. 카톡 검열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카톡 검열 아니라 그러죠. 카톡 검열 아니죠. 뭐 다 보진 않는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거를 누군가가 신고할 수 있다니까요. 북한같이. 북한의 그 5호 담당제라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 감시해, 얘 감시해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자유대한민국에 그런 게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리는 그런 사회가 될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유튜브 못할지도 몰라요. 어디선가 내가 이렇게 하는 유튜브를 보고 내란 선동인이 뭐 또 이렇게 해서 할지 몰라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자각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속지 말라고. 내가 그런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이거 우리 머릿속에 진짜 이 박혀놔야 돼요. 그런 이중적인 행태, 이중적인 언행, 이거 머릿속에다가 분명히 넣어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그거를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는 와중에 가슴이 쓰라린 건 뭐냐면 이 지금 우리는 오늘 발표 나온 거 보니까 그 우리를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언론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보고 뭐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던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있던 사람들이 그냥 표시한 거거든요. 그냥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끌어오진 못했던 거란 말이죠. 그게 왜냐면 그 중도층에서 여기 보시면 중도층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은 20%예요. 21%예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중도층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중도층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기네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 고정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이 숨지 않고 자기 표현을 그냥 확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지지율을 보고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제 봤잖아요. 그죠? 그 국민의힘에서 서울역 나갔을 때 봤잖아요. 권성동 그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그 몇몇 사람들 나갔는데 가게 앞에 있으니까 아씨 재수없게 왜 우리 가게 앞에 있냐고, 장사 안 되게 저쪽으로 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뭐 악수하는 거 뿌리치고. 근데 웬만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무관심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토를 한다는 거는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을 떠나서, 그 사람이 뭐 좌파든 우파든 그걸 떠나서 그게 국민들의 마음의 그 일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즘 그 돌아가는 꼴을 보고 느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 뭐 지지층이 지금 지지율이 뒤바뀌고 있어, 이거로만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다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이성적으로. 지금 김문수 장관이 뭐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네가 뭐 잘해서 이렇게 무슨 뭐 김문수 장관이 뭘 잘해서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 자유통일당 그쪽에서 자기네끼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김문수를 밀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 원래 그 보수 사람들하고 중도 민심에서도 그게 반영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우리가 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왜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그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저께 뭐 하이닉스에서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 육성해 주기라고 그 반도체 기본법인가 그거 올라가 있는데 지금 그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거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같이 맞아 떨어지는 게 AI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 전력망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비하는데 그 전력망 이 제일 시급하다.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던져놔 버렸어요. 그 법안 통과시킬 생각도 뭐 논의할 생각도 없어요. 이래놓고 무슨 뭐 기업을 성장시킵니까? 진짜로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있었으면 다 이게 추진했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엄이니 뭐니 뭐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근데 그런 사람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준 거죠. 우리나라니까 임진왜란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놈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 10만 대군 양병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무시했잖아요. 그 외구가 쳐들어와갖고 임진왜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일부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위안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 보냈잖아요. 그 원균이니 뭐니 그런 그 간신 집단들이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보내버렸잖아요. 그때하고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진정 우리나라를 걱정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견을 해서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주창을 했었다고요. 반도체 지원법, 또 AI 시대의 그 전력망 확충 해야 되는 그 법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토론회 나와서도 얘기하고, 사람들한테도 AI 시대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력망이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거기 전력망을 생산을 하려면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것도 더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의 그 식견과 그 명석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동훈 대표란 얘기죠. 그냥 내가 뭐 단순하게 뭐 모양새가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뭐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청렴하고 무슨 뭐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인이라면 그런 걸 두루두루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 예지력이라 그래야 되나? 예지력이라긴 좀 그렇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분석.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될 본분이잖아요. 당파 싸움이 아니라. 당권 싸움이 아니라. 근데 저 사람들은 당권 싸움에만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슨 한동훈 대표를 뭐 어쩌는 저쩌니 뭐 얘기할 그 자격이 있습니까? 이 무식한 양반들아. 거기 보면 다 서울대 나오고 다 연고대 나오고 그랬어요. 보면 다 뭐 석박사 되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뭐 다 뭐 법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경제는 돌볼 생각도 없이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법 가지고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법이 어떠니 저 법이 어떠니 서로 자기네 편한 대로
법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편한 대로 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와서 한동훈 대표가 뭐가 선봉자가 되어서 한동훈 대표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같이 모여서 여당은 여당대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책을 세우면 야당에 또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단점을 지적을 하고 서로 이렇게 단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미래 먹거리에 관해서. 그러다 보면 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법도 뜯어고칠 거 있으면 뜯어고치고. 근데 그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죄진 거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 개인적인 권력만 탐하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그 미국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 나이 먹었는데도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먼저다. 미국민들이 먼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야 무조건 인정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거기만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돈이 나오고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그런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지나간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봤잖아요. 그 싹수를.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지 요소에서 우리가 봤단 얘기죠. 가까운 예를 이번에 선물 돌린 것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 같으면은 유튜버들한테 절대 선물 안 돌립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 지금 이 추울 때 축구 배고픈 사람들이 없나 먼저 살폈겠죠.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죠. 어쨌든 설은 다가오는데 축구 배고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저도 축구 배고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진정으로 보듬어 줄 사람이 누군가. 그냥 사탕 발림 일순간에 그냥 사탕 몇 개 던져주고 당장 먹기 좋은 떡이 어쩌다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분명히 생각을 해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 그런 일 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대도 않는 얘기 있잖아요. 왜 트럼프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러 올 것이다는 등 간첩 중국이 사람 99명이 지금 미국 본토에 가서 CIA가 조사해 가지고 곧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등 김건희 여사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대로 그런 대도 않는 얘기들 좀 제발 좀 떠들지든 말고 그거 보지들 좀 마세요. 그런 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국민 저항권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 가서 윤석열 대통령 꺼내갖고 온다고 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 새끼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나한테 이런 구라를 치나 하고.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구라를 치는 거라고요. 응?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야지 왜 거기에 또 따라갑니까? 다행히 우리 위대한 지적질을 사랑하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또 이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 매몰돼서 치우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넓게 바라보고 그렇게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한테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 너는 왜 한동훈 대표만 좋아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단점 찾으려고. 무슨 단점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뭐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나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나온 행적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온 발자국을 보고 똑바로 걸어왔는지 삐뚤빼뚤하게 걸어갔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발자국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똑바로 걸어왔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 편에 이렇게 대의를 보자는 얘기죠. 대의. 그 대의의 그 뜻을 거슬렸는지 그거를 보자는 얘기죠. 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한테 그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냐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떡국 많이 드시고요. 떡국도 너무 많이 드시면 나이에 자꾸 먹으니까 좋은 명절, 즐거운 명절, 또 훈훈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구독도 2번 누르면 안 돼요. 한 번씩만. 구독은 한 번 눌렀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좋아요는 보실 때 이렇게 한 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지적질 방송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